안녕하세요, 독일가시입니다. 오늘은 많은 식물들을 진천 온실 밖으로 꺼내놓은 날이에요. 특히 올해는 여러가지 식물들을 외목대로 잘 키워보려고 하거든요. 야외에서 키우게 될 식물들 한 번씩 소개하고요. 외목대 올리브나무와 외목대 골든 로즈마리를 주인공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럭키해피는 여전히 잘 지내고 있고 쭈나 짱순이와도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이 와서 그런지 잉어 십형제들도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먹이를 주면 숨지 않고 다가와서 잘 먹고 있습니다. 4개월 정도 되었는데 1.5배 정도 커진 것 같아요. 아파트 베란다에서 5년을 키운 외목대 올리브나무와 그 친구들을 오늘 진천으로 데려왔어요. 맨날 트렁크가 흙천지가 돼서 오늘은 화분을 비닐로 한번 감싸주었습니다. 혹시 지루하실 수도 있을까봐 올리브나무 관리는 정말 후다닥 보여드릴게요. 대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올리브를 진천으로 데려간 이유는 바로 이 무늬 올리브나무 때문이에요. 아직 어린 삽목묘지만 외목대로 키워보려고 하는데 기왕 키우는 거 기존에 키우던 형님 올리브들도 같이 키우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영상은 어제 찍었는데 이날 태풍급 강풍이 불었잖아요. 이거 제대로 찍을 수 있을까 걱정이 엄청 되었어요. 분갈이랑 가지치기만 언능 해주었습니다. 제 첫 올리브 나무예요. 2019년 봄 당시에는 꽤나 거금을 주고 데려온 나무인데 5년 동안 많이 예뻐졌어요. 베란다에서는 가지치기를 수시로 해줘서 1호는 이발을 하지 않을 거예요. 빛이 조금 부족했는지 잎이 많이 없어 보이지만 노지에 두고 키우면 속 가지에서도 새 잎들이 많이 올라올 거예요. 기존 지지대를 제거해준 다음 화분에서 뽑았어요. 분갈이를 해준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뿌리가 꽉 차 있습니다. 군데군데 유실된 흙들도 보이네요. 플라스틱 화분에 뿌리 정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심어줄 거예요. 투박해 보이지만 노지에서 키울 때는 플라스틱 화분이 최고 좋은 듯 합니다. 오늘도 흙은 쿨하게 원예용 상토 100%로 쓸 거예요. 집에서는 과습을 조심해야 돼서 산야초나 마사를 섞지만 밖에서는 물 빠짐을 좋게 해주면 맨날 물시중을 들어야 해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제 올리브나무는 아르베키나 삽목묘라서 아랫등에 삽목 흔적이 있었어요. 매년 분갈이를 할 때마다 1cm 정도씩 삽목 부분을 흙으로 덮어주는데 그곳에서도 뿌리가 나서 점점 완전한 외목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2호도 아르베키나인데 2년 전에 처인원예종묘와 함께 공동구매를 진행했던 나무예요. 얘는 애초에 외목대라서 키는 많이 크지 않았지만 목대가 살짝 굵어졌어요. 화분 갈아주고 가지치기 해줄게요. 얘는 토분에 심어놓고 2년간 분갈이를 안 해줬더니 뿌리가 토분에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삽으로 뿌리와 화분을 분리하고 뽑아보니 화분 모양 그대로 뿌리가 내려 있어요. 뿌리가 오래되고 단단하게 뭉쳐 있어서 얘는 뿌리 정리를 조금 해주었어요. 많이는 아니고 뭉친 뿌리 부분만 풀어지는 딱 이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2호도 역시 플라스틱 화분에 원예용 상토로만 심었어요. 화분 크기는 너무 크지 않게 해주었고요. 이 화분에 뿌리가 꽉 차면 바로 한 단계 더 큰 화분으로 옮겨줄 계획입니다. 자, 3호는 아르베키나는 아니고 시프레시노라는 품종이에요. 역시 자가수정 올리브인데 아르베키나보다 토피어리 수영으로 만들기 쉽다고 하더라고요. 작년 집 앞 화원에서 데려왔는데 삐쭉 자라나온 가지가 있어서 가지 잘라주고 첫 분갈이도 해줄 거예요. 얘는 상토가 아닌 일반 흙으로 심어 키워졌어요. 이런 상태의 식물을 분갈이 할 때는 저는 기존 흙을 다시 사용합니다. 기존 흙을 털지 않고 큰 화분에 넣어 상토를 채우면 흙 재질이 서로 달라서 뿌리가 뻗지 못하고 죽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털어낼 수 있는 만큼 기존 흙을 털어준 다음 그 흙과 원예용 상토를 혼합해 사용했어요. 이렇게 하면 나무가 조금 더 빨리 새로운 흙에 적응하게 되고 이 다음 분갈이 때에는 원예용 상토만 사용해서 분갈이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 방법은 여러분들도 꼭 한번 활용해 보세요. 가지치기 전에 물을 먼저 줍니다. 항상 영상에서는 물을 금방 주고 끝내는 것 같지만 정말 한참 줘야 돼요. 화분 아래에 물이 흘러내릴 정도로 흠뻑 주셔야 합니다. 가지치기 후 물을 주면 잘린 단면에 물이 닿으면서 가지가 상할 수도 있어서 미리 물을 준 거예요. 애니시다 가지치기를 잘못해서 죽일 뻔한 이후로 가위 소독을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보기 싫은 가지들을 위주로 잘라줍니다. 토피어리 부분의 가지는 잎이 돋아있는 마디를 한두 마디 남기고 잘라주는 편이에요. 2달에 한 번 정도 열심히 가지치기를 해주면 금세 풍성한 모습으로 변합니다.
막내 무늬 올리브까지 줄 세워서 노지에 두었어요. 실내에 있던 나무들이라 바로 강광에 두면 잎이 탈 수도 있어서 일주일 정도는 동양인 하우스 입구에서 빛 적응을 할 거예요. 자, 이제 다른 식물들 소개로 넘어가 볼게요. 애니시다가 완전히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 올라간 영상 속 모습에서 일주일 정도 더 진한 모습이에요. 새 잎들이 바글바글 올라와서 뭔가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잘 키워서 내년에 꼭 꽃을 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아쉬운 점은 사모에서 꽃이 피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꽃을 안 피울 줄 알고 생장점을 다 잘라줬는데 잘리지 않은 생장점에서 이제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두어송이로 만족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라일락 외목대도 화분에 심어서 키우기 시작했어요. 라일락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홍천에서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거든요. 이 라일락은 묘목을 구입한 건 아니고 진천 화단에 뿌리를 내리고 있던 거예요. 대품의 라일락 나무 옆에 있던 작은 애들을 화분으로 옮겨보았습니다. 올리브 나무 앞에 앙상하고 가느다란 가지를 가진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바로 개나리입니다. 요즘은 개나리도 외목대 토피어리로 예쁘게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따라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산에 있던 개나리를 캐다가 심은 거예요. 가장 키가 큰 원목대만 남기고 다른 가지는 다 잘라준 상태입니다. 뿌리가 안정되면 그 후에 지지대를 세우고 곁순들도 제거해 줄 거예요. 자, 골든 로즈마리들입니다. 이제 야외 빛 적응을 끝내고 하루 종일 해가 드는 곳으로 옮겼어요. 하우스에서 웃자랐던 가지들은 1차로 전정을 마친 상태입니다. 대부분 생장점이 살아있는 가지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물꽂이를 해둔 상태예요. 가장 키가 큰 골든 로즈마리 가지 정리를 해줄게요. 옆에 있는 애가 5년 전 분양받은 모주이고 이거는 첫 해 삽목해서 키우고 있는 2호예요. 아직도 생장점이 살아있어서 키를 더 키워줄 거예요. 윗부분에 있는 가지만 놔두고 아랫 가지들은 다 쳐서 깨끗하게 해주겠습니다. 원목대에서 0.5cm 정도의 여유를 놔두고 가지들을 잘라주었어요. 너무 바짝 자르면 원목대에 상처가 남을 수 있어서 살짝 여유를 둡니다. 시간이 지나고 원목대가 굵어지면 자연스럽게 흡수돼요. 혹시나 싶어서 스모크보호제 톱신 페스트도 발라줍니다. 엄청 깔끔해졌죠. 이미 키가 120cm 정도 되는데 일단 키울 수 있는 데까지는 키를 더 키워보려고 해요. 그리고 로즈마리를 외목대로 키우다 보면 줄기가 딱 일자로 자라지 않고 약간 구불거릴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며 목대가 굵어지면서 구불거림이 사라집니다. 모주도 어릴 때는 원목대가 살짝 구불거렸는데 굵어지면서 완전히 일자가 되었어요. 잘라낸 가지들은 버리지 않고 물꽂이를 해줄 거예요. 경험상 10cm 정도 길이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뿌리도 잘 내리고 흙으로 정식한 후에도 자람이 가장 좋았습니다. 목대 끝 3분의 1 정도 잎만 남기고 나머지 잎들은 다 훑어서 제거를 해주는데 수량이 적다면 손으로 훑기보다는 가위로 하나하나 잘라주는 게 좋지만 양이 많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후루룩 훑었어요. 오늘 자른 가지만도 엄청난 양입니다. 이게 오늘 자른 로즈마리 삽수고요. 요거는 일주일 전 물꽂이를 시작한 거예요. 아직 뿌리가 나진 않았습니다. 이게 2주 전에 물에 담가둔 건데 뿌리가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뿌리가 다 돋아도 문제입니다. 너무 많아요. 작년 라이브 방송에서 심었던 로즈마리 삽수들도 많이 자랐죠. 외목대로 키우기 위해 분재철사를 살짝 감아둔 상태입니다. 진천 화단에 자라던 동백나무들이에요. 언덕에 심어져 있어서 항상 물 부족에 시달리던 애들이라 화분으로 옮겨보았습니다. 1년 정도는 새뿌리를 내리고 건강을 회복하는 데 신경을 쓸 예정이고 내년에는 잔가지를 좀 쳐서 예쁜 수영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지난주 화분에 심었던 왕벚나무도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새 잎들이 돋아나 가지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왠지 엄청 잘 자랄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노지에 심었던 왕벚나무들도 무사합니다. 오늘 복토를 조금 더 해주었어요. 강풍이 불어서 많이 걱정했는데 전혀 흔들리지 않아 안심이 되고 있습니다. 2달 전 접목한 복숭아 나무들도 잘 성장하고 있어요. 특히 나무 한 개는 귀여운 열매를 달기도 했습니다. 아마 더 커지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뿌듯하네요. 복숭아 나무들도 열심히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5개로 꺼내둔 수국들은 잎에 살짝 상처를 입었어요. 잎끝이 희끗희끗하게 변한 게 보이시나요? 이거는 빛이 세서 그런 건 아니고 지난 주말 반짝 추위가 지나가서 그래요. 살짝 냉해를 입은 건데 꽃을 피우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새 잎들이 더 자라나오면 보이지도 않을 거라 큰 걱정은 안 하고 있어요. 2주 전에 심어놓은 수국여울 청수국들의 상태가 영 말이 아니죠. 강광에 냉해에 아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습은 조금 보기 싫어도 한 달 정도 되면 엄청 건강해져 있을 거예요.
클레마티스들이 정말 폭풍 성장 중입니다. 벌써 꽃을 피우는 개체들도 있어요. 대부분 펜스에 넝쿨을 감기 시작했습니다. 아랫둥이 부러졌던 클레마티스도 큰 문제 없이 새순을 올려주고 있어요. 차양막 뒤에 보이는 실루엣은 럭키입니다. 오늘의 식물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조만간 공개할 새로운 공간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원래 여기가 럭키와 해피의 집이 될 뻔한 공간이었는데 식물을 위한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는 조만간 공개하도록 할게요. 아직은 빛에 적응해야 하는 나무도 있고 해서 한 군데 모아놓진 못했어요. 살짝 산만해 보이긴 하지만 2주 정도 있으면 모두 한 군데 모아서 키울 생각이에요. 그땐 아마 더 예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자연에 맡긴 이 식물들 잘 자라주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